TV를 보면 연예인이 자신의 건강한 몸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저런 유연한 동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이 좋은 관절을 가진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스트레칭을 가장 건강한 운동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다리 찢기 루틴, 골반 벌리기 루틴, 허리 골반 통증 없애는 스트레칭, 하체 비만 및 붓기 없애는 스트레칭 등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한 수많은 스트레칭 루틴이 나옵니다. 몸의 관절이 유연하면 정말로 좋은 걸까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서 너무 유연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절의 유연성이 너무 좋아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 이상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의 인대가 느슨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 이상으로 유연한 경우는 특별히 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를 의학계에서는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관절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근력 운동이나 여러 고유수용성 감각과 관련된 운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스트레칭이나 몸을 과하게 늘리는 운동이나 동작들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즉,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다면 스트레칭은 금기인 것이죠. 아주 심한 경우는 드물지만 어느 정도의 관절의 과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근히 많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나는 유연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간혹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유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좌정불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연성 테스트에서는 별로 유연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대가 과도하게 느슨한 경우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관절 주변의 근육들은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육의 길이를 짧아지게 만들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인대의 느슨함으로 인한 관절의 불안정성을 근육의 타이트함으로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흔히 아는 유연성 테스트를 하면 유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유연하지 않다고 정상적인 유연성이 중요하다며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한다면 관절의 안정성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연성 결핍이 오히려 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죠. 보통 유연성을 생각하면 근육의 길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짜 건강한 유연성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꼭 근육과 인대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유연성이 좋지 않을 때 스트레칭이 꼭 필요한 사람과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운동과학 이야기. 오늘은 인대가 너무 느슨해져서 생기는 과운동성 증후군을 통해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드물지만 어느 정도 관절의 과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의 과운동성, 즉 인대의 유연함과 근육의 유연함은 다릅니다. 근육이 유연한데 인대가 짱짱해서 관절의 가동성은 정상일 수도 있고요. 인대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서 관절은 과운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이지만 근육이 엄청나게 짧아져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상체를 숙여서 손바닥이 땅에 닿는다고 유연하다, 유연하지 않다를 판단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대의 늘어남으로 인해 관절의 유연함을 보이는 경우 지금 당장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중에 다른 근골격계의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온몸의 인대가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의학계에서는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근골격계의 1차적 안정화 구조물입니다. 뼈와 뼈는 인대가 있으므로 서로 연결되어 관절을 이루게 되죠. 이러한 인대가 손상되면 관절의 불안정성, 아탈구 및 탈구가 유발되며 이로 인해 2차적인 관절 연골 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대는 섬유성 결합 조직이며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격 흡수를 위해 탄력성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짱짱한 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습관이나 자세, 그리고 움직임 등에 의해서 특정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발목을 잘 삐는 경우 발목의 바깥쪽 인대인 전거비 인대의 늘어남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반복된 전거비 인대의 늘어남은 인대의 길이에 변화를 주고 이는 실제로 전거비 인대의 이완을 불러일으켜 발목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죠. 이러한 스토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대 이완으로 겪게 되는 흔한 원인 또는 부상 기전인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짱짱한 인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선천적인 인대 이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의 과도한 가동성을 야기하고 이런 경우 어깨의 탈구,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 등
관절에 느슨함이 와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선천적인 인대 이완은 어떠한 관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대는 근육과 비슷하게 고유 수용성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뇌에서 내려주는 신호를 받아 관절에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여 관절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텐션이 적절하지 않아 느슨하게 되어 있고 그 느슨함으로 인해서 몸의 전반적인 관절에 불안정성이 보인다면 그걸 바로 선천적인 인대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인대 이완은 몸 전체 관절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죠. 쉽게 탈구가 되기도 하여 관절염을 쉽게 유발하고 근육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힘을 주면 탈구가 되기도 혹은 탈구가 될까 겁나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럼 근육은 잘 쓰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상 패턴으로서 근육을 쓰다 보니 자세 반사는 아마 대부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또다시 근육 패턴의 불균형을 보이고 근육 패턴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대는 관절의 안정을 위해 더욱더 애를 써야 하지만 이미 인대의 이완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대는 아마 힘을 잘 쓰지 못하겠죠. 이렇게 관절의 불안정성은 더 심해집니다. 또 심해진 관절의 불안정성은 또다시 근육의 불균형을 더욱 심해지게 하죠.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이 있다면 일반적인 인대의 이완으로 생기는 모든 증상들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통증은 물론 자주 관절을 다치고 탈구가 되기도 하며 관절에 과도한 가동성이 나타나죠. 주로 팔꿈치나 무릎에서 과운동성이 주로 나타나며 대부분 족궁이 무너져 평발의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조금만 빠르게 세게 움직이면 탈구가 될까봐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태세가 근육의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관절의 과도한 가동성인데요. 이것은 근육이 유연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관절의 과가동성이 잘 관찰이 되죠. 특히 6에서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말이죠. 실제로 8세 미만의 아이들의 인대는 정상 성인에 비해서 가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세 이후부터 조금씩 인대들이 가동성이 조금씩 줄어 16에서 18세가 되면 성인 인대의 가동성과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 속에서 인대의 가동성이 변화하는 일반적인 양상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유아기와 비슷하게 인대의 텐션이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거나 혹은 유아기 때보다 더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는 것을 선천적 인대 이완이라고 합니다. 선천적 인대 이완에는 꼭 NOS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이는 상세불명이라는 뜻이죠. 명확한 원인이나 이유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이 중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은 상염색체의 우성이나 열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진 유전적인 증후군입니다. 6에서 10가지의 유형을 구분하는데요. 피부가 엄청나게 잘 늘어나고 비정상적으로 얇기도 하여 쉽게 멍이 들고 심지어 혈관도 얇고 작은 외상에도 동맥이나 장이 파열되어 이로 인해 사망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과 비슷하게 관절의 과도한 가동성도 관찰되죠.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은 인대의 텐션만 비정상적으로 이완되어 있고 다른 조직들은 정상적인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근육이 엄청 짧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대의 과도한 이완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작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몸은 본능적으로 다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인대의 1차적 안정화가 무너져 관절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어 관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근육이 과도하게 짧아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근육이 짧아져 있는 사람의 인대의 유연성, 즉 관절의 가동성을 체크했더니 엄청 느슨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단순히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근육이 짧아져 있다고 무작정 스트레칭을 권하는 것이 건강한 운동 방법일까요? 치료사나 트레이너라면 무작정 스트레칭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어떤 게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죠. 이는 몸이 가지고 있는 방어적 반사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지인들에게는 아무 근거나 목적도 없이 스트레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초고강도의 고중량 웨이트 운동을 수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근거 없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은 인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다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관절의 과운동성 증후군은 인대의 가동성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고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관절 과운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신체 전반에 걸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닌
특정 부위 또는 관절에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선천적인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 관절이 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의 1차적인 안정화 구조물인 인대가 정상적이지 않고 느슨하기 때문이죠. 어른들보다는 어린 친구들에게 더 많이 관찰되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조금 더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운동선수들에게도 관절 과운동성이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체조, 수영, 야구 투수, 골프 선수들에게 자주 관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몸이나 관절을 과도하게 꺾는 것을 자주 하다 보니 생기는 결과물로서 관절의 과가동성이 관찰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계속해서 그 특화된 종목에 맞게 쓰다 보니 그렇게 그 종목에 맞는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인이 겪는 선천적인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과는 다릅니다. 베이튼 스코어는 가장 흔하게 실시하는 관절 과운동성 검사입니다. 실제로 베이튼 스코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근육이 엄청 타이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렇고요. 근육의 유연함과 인대의 유연함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베이튼 스코어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아마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듯 합니다. 관절의 과운동성 여부와 근육의 유연함 정도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지만 관절의 과운동성이 근육의 짧아짐을 보상 기전으로서 유발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와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단순히 유연함을 근육만 혹은 관절의 가동 범위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관절의 과운동성 혹은 인대 이완 정도를 체크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릎에 사용되는 KT2000이라는 장비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엘러스 단로스나 마르페 증후군인지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걸 위해 다른 유전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나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는 자신이 관절의 과가동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가끔은 발목을 삐거나 어깨가 빠지기도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이 살아가겠죠. 이런 경우 아마 관절염이나 일반적인 관절의 퇴행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관절의 과운동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나 통증이 있다면 꼭 관리를 하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관리는 운동을 말합니다. 1차적인 관절 안정화 구조물인 인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근육이 돋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근육의 능력이 좋으면 인대에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절은 그만큼 건강해집니다. 그 근육의 능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근력이 아닌 근육이 가지고 있는 우유수용 감각 등의 근육의 감각과 신경 능력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대의 이완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근육의 능력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신의 모든 관절을 다 수술하지는 않고요. 문제가 심각한 관절만 수술하겠죠. 그래서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 관절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육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실시되어지는 운동은 단순히 근력 강화 운동은 아닐 것입니다.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은 별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통증이나 별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 별 문제 없으나 갑작스럽게 뛸 때 무릎 슬개골이 바깥으로 빠져서 슬개골 탈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언가를 손으로 드는데 어깨가 덜컹 빠지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근육의 능력으로 인대를 조금이나마 도와주도록 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 혹은 조금이나마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관절염이나 기타 퇴행성과 관련된 근골격계의 문제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따라서 꾸준한 운동 및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동작에서 어깨의 탈부, 슬개골의 탈부 혹은 고관절의 탈부 등 특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움직임을 수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수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는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관절 과운동성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이 약간이나마 있다면 스트레칭은 웬만하면 피하고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한 후 조심해서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